안녕하세요. 빅버드 게임이론입니다. 오늘은 낮게 내려앉은 상대의 밀집 수비를 뚫을 수 있는 4가지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요즘은 뽀백이어도 수비 시에는 한쪽 윙을 낮게 내려 5백을 형성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대팀이 5백이라고 가정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측면의 폭을 넓히는 것입니다. 측면의 윙어 혹은 풀백을 높은 지역의 터치라인에 붙여놓으면 상대 측면 수비수가 끌려 나오면서 수비수 사이에 간격이 벌어지는데, 이 공간으로 침투하여 수비진의 균열을 만드는 것입니다. 꼭 침투하는 선수에게 패스하지 않아도 벌어진 수비수 사이 공간으로 침투함으로써 상대 선수 한 명이 따라가고, 이로 인해 새로운 공간이 만들어지죠. 또 누군가 이 공간을 메꾸러 오면 또 다른 공간이 비어버립니다. 이렇게 수비가 한쪽으로 쏠리게 되는데, 이때 반대쪽으로 빠르게 전환한다면 좋은 찬스를 만들어낼 수 있겠죠. 올 시즌 수원의 윙어들은 측면보다 중앙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따라서 측면으로 상대 수비를 벌려놓는 움직임 자체가 많이 부족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도 우측 윙 김주찬이 측면 수비를 벌리기는커녕 중앙의 좁은 지역에 있고, 풀백 이시영도 완전히 올라가지는 않으며 우측면을 활용하지 않다 보니 상대 수비가 측면을 신경 쓰지 않고 중앙에만 모여 있어도 수원의 공격을 쉽게 막을 수 있죠. 심지어 지금은 카즈키가 상대 센터백을 끌고 온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 김주찬이 측면에 위치하여 수비 라인을 벌려놓고 이시영이 하프스페이스로 침투했다면 수원이 좋은 찬스를 만들 수 있었을 것입니다. 다음은 상대의 미드필더 사이 간격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내려앉은 밀집 수비의 핵심은 미드필더 라인을 촘촘하게 만들어 아예 중앙으로의 진입 자체를 막는 것인데요. 따라서 공격팀 입장에서는 이 미드필더 라인만 무너뜨린다면 쉽게 밀집 수비를 풀어버릴 수 있죠. 이를 위해서는 공격수들이 끊임없이 상대 미드필더 사이 간격으로 내려와 주어야 합니다. 중앙에서 미드필더가 볼을 잡을 때 공격수가 미드필더 사이 간격으로 내려온다면 상대 미드필더가 간격을 좁혀 패스기를 막을 텐데, 이때 다른 미드필더와의 간격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또 다른 공격수가 이 공간으로 내려오고, 이 과정이 반복되면 측면의 공간이 열리죠. 이때 측면으로 볼이 전달된다면 좁게 형성된 미드필더 라인을 제끼고 최전방에서 공격 숫자와 수비 숫자가 5대5 동률을 이루며 공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 미드필더가 간격을 좁히는 것이 조금 늦는다면 과감하게 전진 패스를 해어 중앙으로 볼을 연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내려오는 공격수가 볼을 받고 빠르게 몸을 돌려 공격 방향으로 전진할 수 있으면 더욱 좋겠죠. 지난 천안전 영상에서 자세히 말씀드린 내용인데, 김주찬이 미드필더 사이 간격으로 내려오자 신영민과 장성재가 간격을 좁히고, 이로 인해 이광진과 신영민 사이의 간격이 벌어지지만 수원 공격수들은 이 공간을 활용하지 않습니다. 만약 김현이나 카즈키가 이 공간으로 내려왔다면 이광진도 더욱 중앙으로 좁혔을 것이고, 측면에 손석용이나 이상민에게 볼을 연결하여 최전방에서 5대5의 동등한 숫자로 공격을 진행할 수 있었겠죠. 수원은 현재 상대 미드필더 사이로 드리블하다가 공간이 보이면 바로 전진 패스를 넣어주는 것에 능한 이시영과 벌어진 공간으로의 전진 패스로 지난 시즌 1부 리그를 뒤흔들었던 카즈키가 있고, 언제든 포켓 공간으로 내려와 볼을 받고 빠르게 몸의 방향을 돌려 전진할 수 있는 김주찬, 전진우, 김보경, 그리고 퉁가라가 있습니다. 심지어 상대 미드필더 사이 간격이 벌어질 때마다 내려와서 수준급의 연계 플레이를 해주는 김영까지 있죠. 2부 리그에서 수원과 상대팀의 선수단 체급이 차이가 난다는 건 바로 이런 부분인데요. 안타깝게도 현재 수원의 축구는 이 선수들의 장점을 잘 활용하지 못하고 상대의 미드필더 라인을 뚫지 못해 의미 없이 볼을 돌리는 경우가 많죠. 다음은 아이솔레이션을 활용하는 방안입니다. 아이솔레이션이란 상대 수비를 한쪽으로 몰아버린 뒤 빠르게 반대 전환을 하여 크랙형 공격수에게 1대1 상황을 만들어주는 걸 말하는데요. 만약 현재 수원이 이러한 방식의 공격 패턴을 가져간다면 김주찬의 장점이 극대화되는 것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우측면에서 유기적인 움직임으로 상대 수비를 끌어들인 뒤 카즈키의 능력을 이용해 빠르게 반대쪽에 김주찬에게 볼을 연결한다면, 지난 시즌 1부 리그에서도 19의 나이로 좌측면에서 뛰어난 1대1 능력 및 마무리 능력을 보여준 김주찬이 자신의 장점을 활용하여 좋은 장면을 많이 만들어낼 것입니다. 이때 에너지 레벨이 높은 왼쪽 풀백이 오버래핑을 하며 상대 수비를 끌 수 있다면 더욱 좋겠죠. 이렇게 넓은 공간에서의 1대1 능력이 뛰어난 유망주 선수가 올 시즌 중앙의 좁은 지역에서 상대 수비에 둘러싸인 채 고전하고 있는 것이 참 안타깝네요. 마지막으로는 현재 염기훈 감독의 수원이 이 4가지 방법 중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방안인데요. 바로 어떻게든 먼저 골을 넣는 것입니다. 수원이 선제골을 넣으면 상대팀은 득점을 하기 위해 어떻게든 라인을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로 인해 생긴 뒷공간을 활용하여 수원이 빠르게 역습을 진행한다면 그날은 대량 득점을 노릴 수 있죠. 올 시즌 수원은 선제골을 넣은 날 대체로 쉽게 경기를 풀어가며 승리를 차지했는데, 그러지 못한 날은 경기 내내 낮게 내려앉은 수비에 고전하며 답답한 경기력을 보였죠. 따라서 수원이 선제골을 넣기만 한다면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을 신경 쓰지 않아도 경기를 쉽게 풀어갈 텐데, 매경기 선제골을 넣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올 시즌 다이렉트 승격을 위해서는 결국 낮게 내려앉은 수비를 공략해야 합니다.
앞으로 남은 경기에서 염기훈 감독이 낮게 내려앉은 수비를 공략할 수 있을지가 올 시즌 수원과 염기훈 감독의 운명을 결정지을 것 같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